자,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2차 전지가 진짜 한동안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.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? 그렇게 크진 않아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이제 너무 걱정들 했죠. 니켈 가격이 막 뭐 미친 듯이 급등을 갔고. 했죠. 다행히 또 니켈 가격 다시 원위치 됐더라고요. 이렇게 쭉 파져가지고. 이건 다행인데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그 양극재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양극재 니켈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근데 이 양극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받아주기로 했대요, 계약서에. 전가를 할 수 있어요. 2차 전지 회사들이. 네. 그래서 물론 또 협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켈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뭐 실적 안 좋아진다,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,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2차 전지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. 뭐 네.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니까. 그래서 안정화될 필요는 있는데, 다행히 지금 니켈 가격이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고, 이게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지금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. 정상은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전쟁이 끝난다면 급속도로 안정화되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, 네. 다만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. 그 반도체죠. 예,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, 전기차도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이게 언제 정상화 될 거냐. 2분기냐, 3분기냐. 요거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반응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.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차량용 반도체가 언제 공급이 좀 늘어날지 이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돼야 배터리도 공급을 늘릴 거 아니에요. 네. 차를 만드니까. 그럼 수익성도 좋아지니까.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인데 2차 전지 회사들 지금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은 있어요. 그래서 흔들릴 때 비중 확대는 좋은데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5월 초 정도에 아마 2분기 실적,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걸 확인하고 나서 시장 이제 애널리스트 뭐 추정치를 내겠죠. 네. 그리고 나서 하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주가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시기는 5월 정도로 보고 네. 4월까지는 일단 박스권인데 하단부로 좀 내려올 때 좀 비중을 늘려보자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도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게 차량용 반도체랑도 관련이 있다고 2차 전지 말씀 주셨으니까 테슬라 4분기 인도한 차량 절반이 LFP 반도체를 이제 탑재했다고, 아니, LFP 배터리를 네. 탑재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3원기 배터리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다들 너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. LFP가 이제 중국이 하니까 한국은 안 하잖아요. 근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세요. LG, SK, 삼성이 이걸 못할까요? 만들기가 더 쉬운데 사실은 NCM이 더 어려워요.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.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쪽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. LFP가 주력은 아닌 것 같다. 왜냐하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, 전기차에서. 충전? 주행거리. 주행거리. 그러니까 아니 뭐 갑자기 기름 떨어지면 기름 0이 돼도 더 가잖아요, 사실은. 가고 주유소 많으니까. 그러니까 주행거리 신경 쓰면서 타신 분은 없잖아요. 우리 일반 차 타. 휘발유차는. 근데 전기 네. 타시면 안 그런데요. 왜냐면 일단 충전소가 많이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요. 100km 이하로 주행거리가 나오면 너무 불안하대요. 근데 LFP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? 주행거리가 안 나와요. 태생적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소재 자체가.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값싸고 대용량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소재 조달도 가능하고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테슬라도 뭐라고 했냐면 중저가에 들어간다. LFP는 메인 모델은 아니다. 메인은 NC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주력 모델은 NCM인 게 결국 NCM의 단점 많죠. NCM도 뭐 화재 사고 위험도 좀 일부 있고 비싸고 예. 그렇게 또 소재도 너무 니켈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네. 이런 원자재 어디서 구할 거냐 이런 건 있지만 명백한 강점이 있잖아요. 주행거리가 압도적이에요. 그리고 LG나 SK, 삼성이 노는 기업 아니잖아요. 그쵸. 계속 지금 기술 개발해요. 원가 절감하려고. 그러니까 저는 NCM 배터리도 나중에 LFP처럼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기술만 되면. 네, 모든 건 그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좀 위협이 좀 되겠지만 몇 년 후에는 결국 NCM은 NCM대로 가고 LFP는 LFP대로 가고 근데 주력은 NCM이다. 왜냐?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행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왜 주행거리가 중요하냐면 미국을 예로 들어 볼게요. 뭐 충전소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어요. 뭐 주행거리 짧게 해가지고 뭐 LFP로 한 300 간다고 생각해서 뭐 갈 수 있겠죠.
근데 한번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. 그거 그쵸.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 시간도 꽤 걸리고 충전 시간이 네. 어쨌든 우리 일반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오래 걸려요. 네. 어쩔 수 없어요, 그거는. 급속 충전하면 배터리가 또 금방. 충전기 자체도 엄청 무겁더라고요. 네. 근데 한번 생각해. 근데 한 번 내가 충전해서 600, 700 간다고 생각해. NCM 타고.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? 당연히 이건 명백해요. 그래서 네, 오래 가는 거. LFP가 정말 갑자기 주행거리를 확 이게 넘사벽으로 늘린다면 그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그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저는 NCM 배터리의 경쟁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. 그래서 너무 노이즈가 저는 너무 심하다. 예,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. 예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OLED 그리고 또 뜨거운 로봇 얘기까지 나눠볼게요. 삼성이 OLED TV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. 뭐 덕산 네오룩스, 덕산 테코피아,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인데 부진했던 관련주들 이제 좀 기대해도 될까요? 저는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. 바닥은 찍었다. 이게 한참 안 좋았던 게 삼성이 뭐 OLED 수율도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 또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비중이 크잖아요.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하는데 네. OLED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요즘에 중국도 OLED 탑재를 많이 하거든요. 스마트폰에.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, 테코피아,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 주가가 작년 또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곤두박질 쳤죠. 그래서 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스마트폰이 언제 살아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아까 2분기 말 정도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4월부터는 주가는 조금씩 그런 걸 반영한다면 좀 괜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OLED TV가 드디어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QD OLED가 나온다 만다. 에서 또 QD가 빠졌다고. 네, 뭐 하고.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QD OLED는 나옵니다. 이 북미의 예약 판매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아직 대수는 작아요. 뭐 50만 대, 100만 대밖에 안 되니까. 근데 삼성이 드디어 OLED를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. 이게 의미가 있죠. 그럼 여기 납품하는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앞으로 수율은 잡히고 나중에 1000만 대, 2000만 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. 삼성은 또 절대 강자잖아요. 이 네. TV 쪽에서.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, 테코피아는 당연히 앞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소재 그리고 TV는 아니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. 사이즈가 얼마나 많은 소재가 들어가겠어요. 네.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, 테코피아, 이녹스 첨단 소재 긍정적으로 보되 바닥은 어쨌든 찍었지만 다만 밸류 좀 부담들이 있어요. 특히 뭐 덕산 네오룩스는 이렇게 아주 싼 기업은 아니니까 네. 투자하실 때 좀 약간 내려올 때 예, 지금 저는 추세 상승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. 네. 추세 상승은 좀 확인할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으니까 네. 그때까지는 좀 쌀 때 사서 좀 하반기를 보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또 다른 쪽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은 주총에서 밝혔죠. 신사업의 첫 행보로 로봇 사업을 꼽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주총 이후에 시간 외에 로봇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최근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실제로 인수를 안 한다는 얘기도 사실 있고. 네, 근데 이게 인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삼성이 이번에 발표했던 건 뭐냐면 서비스업이에요. 서비스 로봇. 서비스 로봇. 네,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정에서 쓸 수 있거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.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대부분 산업이에요, 산업. 산업용 로봇,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. 그래서 삼성과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옥석을 확실히 가르시고,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이나 가정용 로봇 회사가 혹시 있다면 그런 쪽은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삼성이 만드는 게 그 잼스라는 로봇이래요. 그게 뭐냐면 이렇게 관절이 안 좋거나 좀 그러면은 걷기 불편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입어요. 로봇에 입는 로봇이에요. 그러면 이제 걸어갈 수가 있어요. 걷기 좀 편하게 그런 이제 입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거 당연히 서비스 로봇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삼성이 또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봇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제 삼성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사업 보고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지금부터는 왜냐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, 당연히. 네.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너무 낙관보다는 로봇도 옥석을 좀 잘 가려서 좀 투자를 좀 주의해서 좀 해야 네.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적자 기업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실적 열어보면 아실 거고요. 실제적으로 삼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내가 투자한 로봇은 어떤지 꼭 확인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.